아는 만큼 튼튼해지는 지식 강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바로 저도 몇 주 전까지 이곳을 다녀왔고요. 평생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이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치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와 잇몸에 대한 건강 지식, 치과 장혁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장혁진입니다. 치과 의사에게 물어보시는 내용들 다 똑같습니다. 임플란트 할 수 있겠냐? 몇 개 심어야 되냐? 비용이 어떻게 되냐? 치주 세균 자체가 이 뇌를 파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치매도 올 수 있고요. 치아가 바로 건강을 표현하는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제가요. 잇몸 질환이 건강을 좌우한다인데요. 선생님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치아가 좋아야 된다. 많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식사를 잘 하시려면 치아가 좋아야 됩니다. 다만 그 치아가 역할이요. 우리 전신 건강하고도 정말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들어보시면요. 아, 치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장혁진 선생님의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일단 여러분들 관심을 끌려면은 제가 돈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치과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죠. 치과 치료비도 비싸고요. 근데 과연 그 치아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치아 하나의 가치. 사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가치가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임플란트를 만약에 다 했을 경우에 대략 한 3천만 원 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좀 됐으니까 네, 4,500으로 하겠습니다. 4,500입니다. 네. 그래요. 다른 분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가치까지 좀 따져서 다 합치면 한 1억 정도 해서 1억. 억소리 난다. 오.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억소리 날 것 같아요. 네. 일단 10년 전 논문에 의하면요. 사회 경제적인 가치가 치아 하나당 3천만 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당? 네, 하나당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죠. 평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 하나당 가치를 3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와. 그럼 우리 치아 개수는 28개거든요. 네. 그러면은 28 곱하기 3천 하면은 8억 4천만 원. 네. 진짜 억소리 나. 근데 그게 10년 전의 그 논문이니까. 그럼 더 올랐다면서요? 그렇죠. 10억 넘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관심을 끌려고 일단 네. 돈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자, 잇몸 질환이요. 제가 치과 의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잇몸 질환. 이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가장 많은 질환이 뭐냐면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우와. 우리가 성인 인구 6명 중에 1명은요. 이 잇몸 질환에 감염돼 있는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과의 가장 흔한 질환은 충치와 바로 잇몸 질환인데요.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하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요. 감염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있죠? 애기들한테 할머니들이 씹어서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뜨겁지? 할머니가 호에서 줄게. 딱딱하지? 할머니가 고기 씹어서 줄게. 네. 야. 그거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 할머니의 치주 세균이 옮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요. 본인이 충치가 많으시면은 뽀뽀해도 안 됩니다. 이 충치 세균이 감염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균도 이 감기처럼 치주 세균이라든가 충치 세균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주 세균은요 정말 독합니다. 치주 세균 자체가 이 뇌를 파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매도 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당뇨도 있죠. 네. 뇌졸중, 치매, 골다공증, 폐렴, 심혈관 질환. 이 제가 괜히 겁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치주 세균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전신 질환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이 전신 질환을 겪으시면서도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잇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전신 질환과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잇몸 질환은 왜 생기느냐,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입안은요, 정상적으로 치주 세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주 세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없애주면은 치주 세균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죠. 굶겨주기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치주 세균은 뭘 먹느냐? 네. 바로 우리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번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치주 세균이 자라면서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치약은 저희가 매일매일 쓰잖아요. 요즘에 명품 치약이다, 뭐 오만 치약 종류가 많은데 네. 이게 좀 비싸다고 좀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 그냥 궁금하다, 진짜. 네. 치약은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치약 뭐 쓰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 뭐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포장이 예쁜 거요, 맛이 좋은 거요, 아니면 할인하는 거요, 여러 개 파는 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증상에 따라서 본인 치아 상태에 따라서 쓰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잇몸 치료를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가 시리신 분들은 또 시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약이 있습니다. 또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요, 플라그가 많이 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가루, 마모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쓰시는 것이 좋고요. 또 미백 치약 같은 것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 미백 치약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 분들 드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드시는 음식이 착색이 맞아. 잘 됩니다. 맞아. 네. 김치, 고춧가루 얼큰한 거 네. 착색이 잘 되는데요. 이 치약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색이 잘 되는 음식이라든가 또 흡연을 좀 피해 주시면요, 치아들이 좀 착색되는 것들은 좀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치주 질환, 내가 과연 치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잇몸 질환이 있으실 때 본인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이렇게 좀 사파로 한번 그려봤는데 본인이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래요? 손가락 접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이가 아프다. 그다음에 잇몸이 부었다. 또 세 번째, 잇몸 부위에 좀 짜릿한 통증이 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잇몸에서 좀 피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근데 불행히도요, 본인이 모르잖아요. 본인은 맞아. 모릅니다. 네. 나는 내가 입냄새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뵌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찬 걸 드시면 이가 시리신 경우도 있고요. 맞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딱딱한 것을 씻기가 힘들다. 또 음식물이 자주 낀다. 또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다. 또 잇몸이 아래로 내려갔다거나 빠진 치아가 있다. 또 고름이 난다. 자, 이 중에 나는 한 가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안 들면 이상하네. 나는 세 가지 이상 해당이 되는 것 너무 같다.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것 같다. 네, 몇 분 계신데요. 자, 일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요, 잇몸 질환이 좀 있다고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세 가지 이상 있다. 그럼 당장 치과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잇몸이 안 좋으셔서 결국 병원에 오셔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임플란트는 벽에다가요, 못을 박는 거와 똑같아요. 벽에다 못을 박은 다음에 거기다 무거운 액자를 겁니다. 근데 볼일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꽝 소리가 나서 가보면 액자가 떨어져 있죠. 네. 그러면 누구도 그 못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벽의 문제죠. 근데 콘크리트 벽에 박으면은 걱정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걸어도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잇몸 뼈가 이 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잇몸 질환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잇몸 뼈 자체도 이렇게 스티로폼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임플란트를 하셔서도 또 실패를 한다거나 아예 못 심는 경우가 있죠. 본인 증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스티로폼처럼 돼버리면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좀 가셔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28개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임플란트 초기에는 28개도 심었습니다. 뭐 사람 작죠. 근데 이렇게 요즘은요,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왼쪽 사진은 제가 어느 다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지어진 다리는 저렇게 교각을 많이 세워야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인데요. 부산 분들 저 다리 지나다니시면서
아따 이거 저 교각 2개니까 못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공법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도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예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왼쪽 사진 보시면은 3개가 빠졌다. 이런 경우에는 2개 정도 심어서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아이고, 이거 나는 전체 치아가 다 빠졌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가 다 빠졌다. 그럼 아래 14개니까 나는 10개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충 계산해 보시고서 아이고, 나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요즘은요. 아까 제가 다리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개수를 또 적으면 6개, 4개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탈착식으로 또 만들면 2개만 심으셔도 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 치아를 관리하시면서 쓰시되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신다면은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받으시면은 비용도 또 많이 줄여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치과 치료다 보니까 제가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또 임플란트니 뭐니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실 좀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혹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 또 다른 뭐 혜택 뭐 이런 게 좀 있는지 네.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평균 수명이 90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60세부터 치아가 없으시다 그러면 30년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그 70세 이상에 해당되셨던 그 사항이요, 2018년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의료보험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본인 부담금이 50%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본인 부담금이 30%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셔야 되는 돈이 한 30만 원 정도. 괜찮다. 그다음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이 40만 원 정도. 또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시라거나 아니면 뭐 장애인이시라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더 떨어지고요. 그 아마 이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가는 아마 그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제분들이 한번 이런 걸 좀 잘 찾아봐 주시면 부모님이 치료 받으시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어떤 치과를 또 택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겁니다. 자, 좋은 치과, 좋은 임플란트 치료하는 병원 고르는 방법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터넷의 온라인 매체는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온라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그 스스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 온라인 상은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참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아를 뽑아라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뽑아라 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2군데, 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전부 다 뽑아라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 의견에 따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몇 군데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서 아, 정말 신뢰가 간다고 하시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주치의를 두실 수가 있어요.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과 의사, 임플란트 치료하는 의사를 만날 때는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의사를 만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피부과나 내과는요,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이 없어져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 가면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하는 병원은요,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은 다른 병원 가도 잘 봐주질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한 번 심은 병원이, 근데 우리가 불행히도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하는 병원인지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대통령만 주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믿을 수 있는 의사분을 골라서 평생 동안 계속 다니실 수 있는 그 치과 의사하고 친구처럼 지내시면은요, 계속 잘 연세 많으시게 되더라도 건강하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앞서 그 뭐 맨 처음 도입부에 치아의 가치가 3천만 원이고 뭐 8억 얼마다 이렇게 돈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치아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네, 정말 이 전신 건강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요즘 그 수명이 평균 수명이 90세입니다. 오래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음식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건강하게 본인도 치과 주치의를 두셔서 잘 치료 받으신 다음에 건강하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노년의 삶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치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진료도 주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오늘 말씀에 진료부터 치료비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다음 시간에도요, 아주 좋은 의학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